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진보당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통진당의 후신 이석희 키즈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세력이라는 논란까지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단일화 추진의 내막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델리에 따르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추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진보당과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내란 세력 소멸, 새로운 진보 정부 탄생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점이 있죠. 이 단일화의 상대가 바로 진보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통진당은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정당이었습니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요. 이번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석기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재현입니다. 김재현은 통진당 시절부터 북한식 체제를 공개적으로 긍정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에도 민중당과 진보당을 통해 꾸준히 반미, 친북 노선을 이어왔고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회, 이석기 석방 운동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김재현은 대외적으로는 민족 자주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와 시장 경제 기반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선 국면에서 연대의 파트너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여기에 더해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초국적 자본 및 재벌 해체,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이거 그냥 읽어도 숨이 탁 막힙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정당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왜 민주당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보당이 좌파 진영표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권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보가 확정되고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양 진영 간 대립 구도가 본격화되면 한 자릿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표를 그냥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진보당 지지층은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집력 측면에서도 민주당에게는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진보당은 2020년 총선 비례대표에서 약 1.57%, 2024년 총선 비례대표에서는 약 2.09%의 득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대선 같은 초접정 구도에서는 이 2~3%의 조직표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당이 민노총, 즉 좌파 광장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의 주축 세력이기도 하지요. 진보당은 이 광장 세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직표를 물론 잡고 싶겠죠. 단순한 지지 이상의 거리 장악과 집회 동원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며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대놓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진보당과 같은 극단적 성향 정당과 연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이재명 대세론이 진짜라면 이런 위험한 연대 시도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어떤 방증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들도 불안해하는 이재명 대세론 거품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당과 선거연대는 하되 공식 선거대책위원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당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겠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전체가 종북 반미 이미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 현충원에 참배하러 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우파 상징 인사들을 찾아가며 중도 실용 이미지를 연출한 것인데요. 또 우파 인사로 분류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겉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을 걷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통진당 후신과 손을 잡는다. 자, 이걸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표 계산 외에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고, 가뜩이나 친중 친북 이미지가 강한 이재명의 이미지가 그쪽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을 사실상 지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비례위성 정당 전략을 구사하면서 좌파 군소 정당들과의 연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비록 진보당은 별도 비례정당으로 나갔지만 민주당 측의 전략적 배려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 김종훈 후보를 사실상 밀어줬고, 이 결과 진보당은 지역구 의석 한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직접적 지원을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야권 분열과 좌파 결집이라는 전략적 이득을 톡톡히 챙긴 셈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미 진보당을 숨은 동맹으로 활용한 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례위성 정당 전략으로 진보당의 비례대표를 나눠줬고, 울산 북구에서는 후보를 안 내고 진보당 후보를 사실상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진보당은 현재 국회 의석을 3석이나 갖게 된 것이죠. 자, 이게 큰 문제인데,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식 선대위에서는 진보당 인사를 빼더라도 비공식 채널로 지지와 협력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를 대비한 그림자 내각을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중진 의원은 내각 약속 같은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진보당과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 표심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 손을 내민 이상 선거가 끝난 뒤 어떤 식으로든 보훈 인사나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정말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거용 도구로만 이용되고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겠지요. 더구나 광장 세력과 민노총은 이미 연정 요구 좌파 내각 구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선 직후 연대 성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도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반미, 친북, 반시장 강령을 가진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어디로 가게 될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